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케고요. 오늘 시장 뭐 난리 났죠. 네, 시장이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이걸 또 주식시장이라고 또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어쨌든 이케는 오늘도 좀 평화로운 전고체 나라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고,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뭐 아쉬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갭 구간을 좀 최대한 깔끔하게 메우고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이 사실 안 내려오고 음봉이 나오면은 말짱 꽝이에요. 왜냐? 갭을 추가적으로 메꾼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17만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주긴 하더라고요. 17만원을 찍진 않았고, 2차전지가 오후장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긴 했거든요. 물론 코스닥 쪽에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려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양극재 쪽, 뭐 코스피로 넘어간 뭐 LNF, 그다음에 퓨처엠 홀딩스도 양봉이었고, 제가 어제 그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은 어쨌든 간에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호재에 던질 맛이 난다. 그리고 진짜 호재가 좀 잘 반영이 되고 그게 주가로 좀 강하게 이어지려면 시장 분위기가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 모드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오늘도 오전장은 정말 그 속칭 이제 뭐 지랄 맞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코스피가 쭉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이 또 내려가는, 이게 지금 최근 이번 주만 해도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반대 패턴 나온 게, 물론 뒷구간에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에코프로 BM 올려가지고 만들어준 거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작용이 되는 건 어쨌든 저 PBR 이슈고, 이게 뭐 코스피를 올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 금융주들이 시가총액이 좀 높으니까,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 뭐 그 다음에 뭐 KB, 우리금융지주 이런 애들.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이제 지수 레벨을 올리는 데는 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번 이제 이 당 뽑았다가 저 당 뽑았다가 좀 못했다 싶으면은 바로 다음에는 다른 사람 뽑아주고 하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중도고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다.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분이 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근데 저희 지역구 분이 이거 그냥 여담으로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진짜 이사 오고, 이거 좀 에반데?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약간 공원이 왜 이렇게 그지 깽깽이야?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다 그 공원을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 흡연하시는 분들, 뭐 노숙자는 아니지만 막 맨날 이제 술 먹고 이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런 약간 좀 무서워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앞에 치안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개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뽑아주면 나죠. 뭐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시는데, 어쨌든 오늘 제 발언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저 PBR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어쨌든 이케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 반등이 안 나와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이케가 올라가는데도 시간적인 좀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거래정지 기간이 어쨌든 간에 뻔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대한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지금 액면분할 공시를 띄운 상태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딱 그 구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도움이 안 되느냐? 뭐 PBR 낮은 거 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뭐 그래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한쪽이 올라가려면 한쪽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뭔가 겉으로는 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왜냐면은 지금 그 실적이 좋고 배당 주고 저평가되어 있고 대부분 다 코스피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대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애들은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것도 뭐 당연히 기술주니까 기대감은 미리 이제 반영해가지고 쓰는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도 반도체 쪽이 높은 거고, 이런 구도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올라온 게 2차 전지.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이제 부진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그 수출 손실을 최대한 막아줬던 게 2차 전지랑 자동차예요. 이 두 개. 어차피 철강이랑 화학 이런 것들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표면적으로 시가총액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 산업 구조에 맞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명확하게 주도 업종이고, 왜냐? 얘네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 주요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 PBR 애들은 대부분 다 매수 종목이에요. 얘네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데미지를 받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인 부분들.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잘 유입이 안 되는 거고, 뭐 당연한 거죠. 전쟁 언제 날지 모르는데, 뭐 언제 뭐 도발해가지고 미사일 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맘 놓고 편하게 투자하겠습니까?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최근에 TSMC 주식을 또 대거 팔았죠. 예, 그것도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통일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도체랑 2차전지 그 기업들이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밀어줘야 돼요. 이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 진짜 잘 나가네. 얘네 진짜 성장이 잘 되고 있네. 얘네 사업 되게 잘하네. 그러면 자본 유입이 되겠죠. 2차전지도 한국 2차전지가 되게 경쟁력이 있네.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좀 많이 밀리는데, 이러면 2차전지 쪽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되겠네. 그러면 유입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냥 풀 안에서 돌려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애초에 시장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죠. 순환. 우리나라는 업종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왜 단어가 나왔냐면은 그냥 늘 뻔한 금액 가지고 A 올랐다가 B 올라갔다가 C 올라갔다가 D 올라갔다가, 근데 A 올라가고 B 올라갈 때 A가 버팁니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박스피 이런 얘기가 있던 거고, 늘 시장이 이런 그 고착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미국 시장 랠리를 뭐 모건 스탠리랑 뭐 골드만 이런 애들이 만들어 갑니까? 아니죠.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이런 애들이 향후에 대한 뭐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는 어쨌든 간에 빅테크 기업들한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맞게 그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주와 그 보험주들의 문제냐라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거에 대한 그거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근본적인 그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나 약간 좀 언발에 오줌 누기, 동족방뇨, 약간 그런 느낌이죠. 미봉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속이 되면은, 오늘 코스닥만 봐도 반도체 삼전이 빨간불인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애들, 그냥 그게 뭐 PBR이 높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박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은 오히려 얘네들이에요. 뭐 보험 사 하나 날라간다고 우리나라에 뭐 데미지 크게 오겠습니까? 물론 금융적인 부분들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업종군은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 애들이 지금이야 굉장히 잘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얘네들도 똑같아요. 나중에 테마처럼 또 과열되는 구간들이 오겠죠. 그러면 고점 찍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거 사야겠다 하고 들어올 겁니다. 아직 PBR 0.8이네.
사야겠다. 금융주 어마어마하네. 들어오잖아요. 이거 안 올라갑니다. 내려가겠죠. 야금야금. 지금 또 배당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주들이 더 힘이 좋은 게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제 주로 그 매수를 해오던 상황에서 뭐 배당 끝나고 프리미엄 또 떨어지면은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더 좋은 거, 무조건 더 좋은 거를 찾아다닙니다. 이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를 팔아요. 좋은 게 주가가 빠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더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왜 좋은 거는 주가가 빠지냐라는 거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은 이거를 해결을 못 합니다. 저걸로는. 뭔지 아시겠죠? 왜냐? 지금 저 PBR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더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애들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삼전,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 그 어쨌든 간에 4분기에 메모리 흑자 전환하고 뭐 반도체 긴 터널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얘네들이 그 지금의 기대감을 과거에 갖다 쓴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전이고 뭐 어차피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형주 종목들도 뭐 바이오 종목들도 빠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이차전지, 바이오, 그냥 반도체 할 거 없이 다 빠졌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케한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코멘트는 굉장히 좀 뜬금포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케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이케 나라였다. 정부체 나라였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상했던 움직임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양봉 턴 만들어 가면은 됩니다. 시장 반등이 나와줄 때 양봉을 보여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너무 이제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불균형이 지금 굉장히 과했거든요. 해외 증시도 못 따라갔고. 근데 이거를 뭔가 다른 해결책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면서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반도체 기업들, 이차전지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좀 이렇게 사업적인 규제 같은 거 풀어주고 걔네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최대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 해외 투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똑같이 또 돌려막기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그냥 돌려막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게 전체에 도움이 안 돼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잘했다라고 하면은 뭐 뽑아주는 거고, 못했다라고 하면은 안 뽑아주는 건데, 저는 지금의 정책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케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네, 지금 빠진 애들이 뻔하게 있고 지수 하락을 만든 애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엄한 애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뭐 나중에 시장에 도움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반년 이상. 네. 이거는 그저께 댓글인 것 같은데요. 어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중간에 확인했는데 까먹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 제가 시장의 반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FOMC가 기점이 될 확률이 높다. FOMC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미장은 빠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3월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3월 똑같이 나왔죠. 3월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이르다. 문제는 5월이냐 6월이냐. 그 다음에 다음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턴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네, 요거.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좋은 얘기들 이거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리비리하다. 지금 애초에 뭐 PBR이나 아니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주도업종이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끌어가는 그 턴이 와야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액면 분할 일단 일정을 볼 때는 2월 중으로는 강한 구간을 좀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3월은 좀 이제 소강 상태, 거래 정지를 준비하는, 4월에 거래 정지 되면은 위로 쏘고 내려오는, 네,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나올 확률이 일단 제 데이터 상으로는 가장 높고요. 그게 액면 분할 종목들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뭐 봐야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좀 올라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는 의미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거면 이미 뭐 올라왔던 가격이라 이 구간을 한 구간이라고 보면은 아마 고점은 뭐 물론 아직 포텐셜에 관한 부분은 까봐야 알겠지만 1차 목표 구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원과 28만원 이 정도 사이. 그래서 뭐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가면은 그냥 이거 뚫는 것도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강하게 빨리빨리 치고 가면은 여기보다 더 갈 수 있겠죠. 이게 일정을 어쨌든 간에 정해놓고 지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너무 기네요. 오늘 시장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뭐 금융주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어차피 쟤네들은 배당 주잖아요. 배당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저평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배당 안 주는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왜냐? 기대감. 근데 배당 안 주는 종목에 기대감 갖고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팔아버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2K 남겨주세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PBR 애들이 계속 강세가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 매매해야겠죠. 일단 생각하는 거랑 대응을 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하면은 그런 종목도 매매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저희랑 수익 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종목 맵도 받아가시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 더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금요일에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